읽는 전쟁은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밌어요. 좀 그렇긴 해요. 하지만 실제 네. 그 전쟁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슬프죠. 맞습니다. 네. 어떤 전쟁이든 결과는 비극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우리 역사 속에서도 비극적인 전쟁 있잖아요. 1950년 6월 25일 바로 그렇죠. 6.25 전쟁인데요. 맞습니다. 안타까운 비극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네. 6.25 전쟁으로 인해서 네. 상처가 많이 남아있는데 네. 그중 가장 큰 상처 중 하나가 바로 남북이 분단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네. 남과 북이 하나가 아니라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 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기도 했고요. 네. 또 뭐 학교, 건물도 많이 부서지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또 전쟁 고아들도 생겨나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네. 이러한 전쟁을 바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군요. 이것이 바로 네. 동족끼리 네.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런 단어를 바로 동족상잔이라고 하고 네.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우리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 않아야겠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네. 사실 아까 남북 분단 네. 그리고 평화 이런 것도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었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전쟁하면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래도 그 전쟁하면 또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네. 그 뭐 통일 이런 것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바라고 또 통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현실은 아직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게 현실인 거죠. 그렇죠. 네. 사실 통일을 해야 한다, 네. 준비해야 한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네. 때문에 분명히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래요. 사실은 우리 친구들한테는 또 조금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러면 안 되겠고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통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이런 모든 것들을 글에 한번 담아서 잘 녹여보는 그런 글을 써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주제를 뭘로 잡아야 할까요? 오늘 글감이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전쟁과 함께 통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쟁과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주제로 잡아서 그것을 글에 한번 잘 담아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네. 바로 전쟁과 통일에 대한 권쌤의 생각 이렇게 되겠군요. 그렇죠. 저의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의 나만의 글쓰기 한번 기대해 주세요. 좋습니다. 네. 권쌤의 글 함께 보겠습니다. 네. 통일을 향한 첫걸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면서 쉽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불행이 따르는지 그 아이들은 잘 알지 못한다. 전쟁의 비극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비록 통일은 어렵지만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달려간다면 분명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네, 바로 전쟁에 관한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잘 담긴 좋은 글이었는데요. 네, 전쟁이라는 글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통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깊이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글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잘 쓰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글 요리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와, 더 좋은 글을 위한 작업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자, 처음 부분 한번 보면요. 네. 지금 이 부분에서 네. 전쟁이 일어나면 네. 얼마나 많은 불행이 따를지 그 아이들은 잘 알지 못한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네. 자, 그런데 네. 어떤 불행인지 네. 또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사실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아마 이 글을 읽는 초등학생 친구들이라면 뭐 잘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맞습니다. 하는데요. 네. 초등학생들은 아마 네네.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도 않았고 또 많은 관심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 비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거예요. 정말 이 네. 글 속의 내용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네,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예를 들어주면요. 읽는이가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주라고요? 네. 그러면 뭐 전쟁이 일어나면 그 결과, 그 상황, 뭐 예를 들어
집과 학교가 부서진다라거나 그렇죠. 뭐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 그런 구체적인 예를 좀 제시해주면 될까요? 좋습니다. 좋을 것 네, 같은데 네, 한번 한번 볼까요, 고치신 문장? 거를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집과 학교가 폭격을 받아서 산산조각으로 부서질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총탄에 맞아 아이고. 죽거나 다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를 한번 들어줘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예를 네. 더 첨가했을 뿐인데도 얼마나 전쟁이 우리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지 비극적인지 잘 네. 알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생각과 의견을 잘 적어주고 난 다음에는요. 네.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예를 반드시 적어주면 훨씬 더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좋은 글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마 이런 예가 들어가서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잊지 말아주세요. 생각과 의견이 담긴 문장 뒤에는 무엇을? 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예를. 그렇습니다. 꼭 담아줘야 한다는 거 친구들 기억해 두시면 좋은 글 쓸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쯤에서 잠시 쉬어가는 코너, 바로 요리조리 퀴즈 시간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요리조리 퀴즈 제가 준비했습니다. 살짝 그렇죠. 숨겨놓은 부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찾았습니다. 찾으셨나요? 어디를 숨겨놓으셨는지 살짝 숨겼는데.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 맞습니다. 네, 이 부분에 보니까 네. 띄어쓰기 하나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한 군데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은 어디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5, 4, 3, 2, 1. 정답은 바로 한 걸음. 걸음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숫자를 나타내는 낱말과 뒤에 단위가 오는 그 단위를 나타내는 낱말이 왔을 때는 이 숫자를 나타내는 말, 단위를 나타내는 말을 띄어서 써야 합니다. 한 걸음뿐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 드리면요. 여러분, 네 가지라는 네. 표현 중에 네. 네 가지가 맞을까요? 네 가지가 맞을까요? 자, 정답은 가지가 단위이기 때문에 네. 바로 네 띄고 가지라고 써주셔야 정확한 띄어쓰기 표현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알게 된 오늘의 글쓰기 비